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UiPath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 채널에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UiPath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UiPath가 무료 프로그램이냐, 유료 프로그램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 코리아 쪽의 영업 담당자분과 우연히 좀 연이 닿아서 좀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요. 화상회의를 하면서 좀 제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그 다음 가격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UiPath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찾아봐도 정확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영업 전문인과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업 담당자에게 어떤 메일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이트로 안내만 되고요. 정확한 가격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같이 안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자료는 또 따로 받아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RPA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UiPath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쭉 설명이 차근차근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UiPath RPA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면 여기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ERP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영역,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UiPath의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를 보시면은 UI 스튜디오 또 UI 스튜디오 X 해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실무자가 필요한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요 기능이 하나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봇이 실행이 되는 봇 영역이 있습니다. 로봇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요 로봇이 UiPath에서 만들어진 로봇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할 때는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실행을 하고 그 실행 결과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걸 관리하는 그런 툴들이 필요해서 이 부분들이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채널을 통해서 보통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UiPath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자동화해서 만들어 보는 쪽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기능이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보다 회사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스케줄링이 되고, 그리고 한 곳에서 모아서 동시에 잘 실행이 되게끔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 필요합니다. 보다 좀 완벽한 형태의 RPA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툴들이 균형 잡히게 구성이 다 완전히 되어야만 실제 회사 단위에서 사용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UiPath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상태로 해서 판매를 일으킬 때는 여기 있는 로봇, 오케스트레이터, 스튜디오까지 요걸 모두 구성한 한 세트 단위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의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트를 다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자동화를 환경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데요. 보통 계약은 연 단위로 체결이 된다고 하고요. 최소한의 구성으로 해서 한번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인 이유가 어떤 업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UiPath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구축하는 것 자체도 자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더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 자동화된 어떤 로직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그게 에러 없이 잘 돌아가게끔 구성을 하느냐, 그리고 정기적으로 돌게끔 관리를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운영할 땐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역할까지도 같이 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UiPath와 계약 범위에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천차만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소 사양으로 맞췄을 때의 어바웃한 비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때 좀 비슷한 힌트는 좀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연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 인턴 사원 한 사람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UiPath와 계약을 해서 보옷을 드린다는 것은 AI 기반으로 한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한 대의 로봇은 24시간 365일 동안 쉼 없이 그 어떠한 반복 작업이 있더라도 룰만 정확하다면 정확한 룰에 따라서 정확한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 이 부분을 어느 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몇 사람분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RPA를 도입하는 그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게 도입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UI 스튜디오나 오케스트라, 로봇, 뭐 자동화 방식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자료는 같이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걸 한번 좀 보시면, 혹시 UiPath의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어떤 힌트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UiPath 영업 담당자와 좀 어떤 컨택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지식,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좀 공유하는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실제 UiPath를 도입할 때 가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